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과 블록체인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드리고 있는 강성우 인사이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세계적으로 떠오른 핵심 화두,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화두죠. 우리들의 직업, 우리들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도 있다, 뺏어갈 수도 있다. 뭡니까? 인공지능 챗 GPT.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회계사, 교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트레이딩, 리서치 등등 많은 직업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된 전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보면은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리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들의 직업을 가져갈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챗 GPT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5천만 국민들을 우리 인공지능 GPT의 생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줄 챗 GPT의 책을 쓰시고 매일 여기저기 강의에도 동분서주하고 있는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채널 고정시키고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연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오늘 보시는 두 분인 경우는 내 인생을 바꾸어줄 챗 GPT 활용 가이드 공동 저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최재용 한국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단법인 4차 산업혁명연구원에서 만든 디지털융합교육원의 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최 원장님께서는 나도 AI 콘텐츠로 돈 벌어볼까 라는 또 책까지 써서 네, 더더욱 바쁘시더라고요.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외국의 책들을 봤더니요, 외국의 아마존이나 아니면 유튜브 가보면 이제 AI 콘텐츠로 돈 버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핵심적으로 돈을 벌어야 돼. 네. 그래서 이제 AI로 그림을 그려서 NFT 마켓에 판다든가 아니면 이런 책 표지 같은 거를 그려가지고 이제 이 프롬프트를 또 프롬프트 베이스에 판다든가 이런 방법들. 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거죠. 네, 네. 돈 버는 방법 담아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이어서 역시 그 책 표지 화면에 올려주시죠. 예. 화면에 올려주시죠. 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의 또 공동 저자이기도 한 한국열린사이버대 인공지능융합과 특임 교수이신 백남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네, 해주시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임 교수이기도 하고요. 저는 또 디지털기술융합협회 회장이면서 테크파이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 교수님도 보니까 뭡니까? 디지털 부자가 꼭 알아야 될 NFT 또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네. 예. 제가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네네네. 5천만 전 국민이 어떻게 챗GPT를 현실 생활에 쓸 것이냐. 네네네네. 맞습니다. 한번 그것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좀 이전에 나왔던 책인데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제 블록체인을 주로 다루는 이제 방송 채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디지털 부자가 꼭 알아야 될 NFT라는 책을 가져왔고요. 제가 썼던 여러 분들이 공저를 했습니다. 저하고 임명수 회장님, 김형준 교수님하고 유명한 분들이 썼고요.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최 원장님이 하셨던 NFT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NFT를 파시는 걸 얘기하는 거 저는 이제 NFT에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나 그 전에 알면 좋을 것들 어떤 그런 부분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들을 설명했던 책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이러한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의 주제가 인공지능 챗GPT를 5천만 국민들이 실생활에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 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두 분이 공동 저자인 그 인공지능 GPT의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최 원장님, 그 책을 쓰면서 실질적으로 챗GPT를 어떻게 써봤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책을 쓰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책의 초안을 잡고 목차를 잡고 뭐 자료 수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먼저 어떤 주제의 책을 쓰려고 하니 책의 초안을 좀 잡아달라 그러면 책의 초안을 잡아줍니다. 네. 초안을 잡아주면 이번에는 목차를 잡아달라 그러면 목차를 또 잡아줘요. 그럼 목차별로 나온 걸 가지고 또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알려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본다든가 아니면 외국 서적을 보거나 뭐 국내 나온 책을 보고 자료를 보고 또 추가하면 예전에 뭐 몇 달 걸리는 책들이 정말 짧은 시간에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이런 책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럼 목차 구성, 네. 목차에 따른 초안까지도 챗GPT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처음에 초안을 잡고 예. 목차 잡는 거를 초안 먼저 이제 이 목차를 잡으면 책 쓰는 거에 반은 다 썼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목차를 잡아줍니다. 예. 네.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나 자료 보면서 그 목차를 수정해 나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남정 교수님, 네. 그 책을 쓰는데 그 표지를 만드는데 네네. 챗GPT를 활용을 하셨다고요. 네. 챗GPT를 저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 챗GPT한테 이제 그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툴인데 인공지능 그림인데 저거를 이제 챗GPT한테 화면을 보시죠. 어떤 식의 그림이 좋을지 챗GPT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프롬프트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미드전에 쓸 수 있는 이게 프롬프트. 소위 말하면 질문을 하면 네네. 질문을 하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주고요. 네. 그 프롬프트를 제가 미드저니한테 이제 입력을 하면 미드저니가 12장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줬고요. 네. 그 12장의 그림을 이제 출판사에 얘기를 하니까 출판사 부장님이 이제 그 12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가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3가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 3가지 그러면 이 중에서 3가지 그림을 챗GPT에 명령을 해서 네네. 거기서 그 추출된 네. 명령을 그림을? 가지고 다시 예. 인공지능 툴 그림 툴에 가지고 그림 툴에 가서 네네. 것이 이제 그 추출되니까 네네네. 그것을 출판사하고 협의해서 네네. 마지막 3번째 사진으로 네네네네. 최종 선택을 네네네네. 했다는 거죠. 12개를 줬고 그 중에서 세 번째 3가지를 추려서 예. 달라 그래서 최종 이미지 3가지를 주니까 거기서 추렸고요. 아니 왜 그러냐면 저도 사실 그림을 좀 디자인을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질 이제는 그 챗GPT를 이용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려도 네네. 디자인 실력이 없어도 네네.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좀 이따가도 계속 말씀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림을 이제 엄청나게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은 다 제가 미드전이라는 걸 툴 써가지고 금방금방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챗GPT 시대에 우리가 빠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챗GPT에 왜 주목해 드리냐? 먼저 세계적 관점에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영 원장님.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왜 인공지능 챗GPT 하느냐? 세계적인 흐름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죠.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인터넷 혁명, 뭐 그다음 모바일 혁명, 이제는 이제 생성 AI 혁명이거든요. 이 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지금 바뀌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화면을 보시죠. 네, 미국에서는 뭐 그 단순 반복적인 직업들 또 아니면 심지어 뭐 카피라이팅이나 대본 쓰는 뭐 이런 직업들도 지금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해고 사태가 없지만 외국에서는 많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인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그렇죠. 뭐 미국이나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그 뭐 고용 뭐 이거에 그렇죠. 대한 이런 게 네. 우리처럼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이 잘한다. 그럼 사람을 해고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변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챗GPT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 제가 요즘에 여러 기업이나 뭐 공무원 교육원에 강의를 가거든요. 강의를 가면 CEO들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직원 안 뽑아도 되겠네. 챗GPT를 비서로 쓰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CEO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챗GPT는 기계잖아요, 결과적으로.
거기는 졸음만 꼽아놓으면 360을 24시간. 감정의 기복이 없이 맞습니다. 잠도 안 자고. 잠도 안 자고 24시간 일을 하고요. 오죽하면 이제 어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그 본사의 직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뭐였냐면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에도 그렇죠. 인공지능 챗봇이 일할 수 있다. 지는 일하고 있잖아. 일할 수 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아니, CEO가 일하고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네. 오 그래요? 막 이러면 좋아하십니다. 참 무서운 시대가 오기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우리의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대체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교사, 회계사, 뭡니까? 뭐 각종 컴퓨터 프로그래머 모든 분야가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각성해서 특히 국가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정 회장님, 그러면 세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백 회장님, 우리 최 회장님께서는 직업적 관점에서 봤는데 우리 백 교수님은 또 학계에도 가서 강의도 하고 하시니까 어떤 측면에서 또 우리 챗GPT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앞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챗GPT는 결과적으로 시키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시키는 일이 아닌 것들, 챗GPT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역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챗GPT는 명령한 것, 컴퓨터이기 때문에 명령한 것만 하기 때문에 근데 쉽게 말해 시키는 걸 잘한다. 시키는 일만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이 컴퓨터한테 시킬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들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사람의 감정을 수반하는 것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것들 중에 또 요즘 또 재밌는 K 콘텐츠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챗GPT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이제 문화 강국들이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점 부각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이제 K 파워, K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발전해 나가면 전 세계적인 이런 챗GPT 시대에서도 한국은 좀 더 이제 부강하고 강성해질 수 있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 가능성이 저는 보고 있다. 있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참 힘든 세상에 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백 교수님 입장에서는 반면에 시킬 수 있는 일, 네네. 또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네네네. 창의적인 일을 하도록 하자. 네네. 그럼 국민들이 확 바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챗GPT한테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고 챗GPT를 통해서 이제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챗GPT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그 간극 사이에서 챗GPT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거든요. 챗GPT한테 뭐 이렇게 인간의 감정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그 감정 챗GPT에 물어보면 감정에 대해 얘기를 하면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기에 고민이 있잖아요. 그죠. 5천만 전 국민을 어떻게 창의적 네네네. 인재로 바꿀 것이냐. 네네 맞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우리 최재형 원장님. 앞에서는 세계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에 우리 주목을 했잖아요. 반면에 한국에 왜 그러면 우리가 세계적 물결과 함께 한국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인공지능 시대에 빠르게 적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관점이 좀 있죠.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전체 생성 AI 시장을 봤을 때 화면을 좀 보시죠. 보시면요. 저거는 이제 우리 황농문 교수님이 이제 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현재 30년 동안 계속 이제 GDP가 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가장 뜨고 있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 몇 위인가?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이 한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20%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더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뭐 생성AI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육성이 될 건데 그동안 우리가 뭐 열심히 투자한다 했지만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중국의 뭐 데이터의 뭐 양이라든지 뭐 거기에 어떤 예산이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살표 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한국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해 봅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 국가가 돼서
돈 받던 나라가 도움을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지금 화살 그 화면을 보면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까 우리 최 원장님도 말씀해 계셨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창조형 인재가 아니고 시키는 일을 잘하는 관리형 인재 사회에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이죠. 네. 예.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얼마 며칠 전에 보면 그동안 우리가 GDP가 세계 10위였는데 세계 13위로 또 더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정말 뭐 15위, 20위 가는 것은 아닐까. 요즘 조바심이 나요. 정치적인 뭐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일심동체가 돼서 어쨌든 뭐 전 세계가 바뀌면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지금 안에서 뭐 서로 막 이렇게 이전 투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생산적이지 않은 소모적 정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정치인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여야 정당 모두 우리가 낸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봉급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고 당사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받는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은 아주 소모적 정쟁. 그 여야 정치권에도 제발 좀 이 말씀 듣고 각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백남정 교수님. 네. 우리가 최 원장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하강 곡선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 백 교수님은 실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가기도 하고 또 기업도 운영하는 현장 경제인으로 봤을 때 현장 관점에서 보면 왜 우리나라가 빨리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해야 되느냐, 적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세요? 좋은 질문 하셨고요. 제가 그 황농훈 교수님의 이제 아까 이제 그 내용들이죠. 저게 황농훈 교수님 유튜브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황농훈 교수님은 그분이 이제 주장하시고 있는 아주 괜찮은 회사라고 했던 거는 이제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는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느는 회사고요. 그 회사에서는 아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을 제대로 뽑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황농훈 교수가 또 얘기하시는 건 또 중요한 거가 구글이 아주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사람을 아주 잘 뽑는 거에 되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뭐 모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사람 발굴이 이제 그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발굴을 할 때 저는 뭐 지식의 영역하고 경계 미지의 영역일 때 탐구를 할 때 그 나갈 때 그 영역을 확보해 나가는 것들이 어떤 리더의 역할인데 그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고요. 그 사람들을 뽑고 그런 것들은 이제 AI 기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 근데 AI 기술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AI 기술도 누군가 리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AI 기술을 리더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게 핵심이고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딥러닝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줘야 맞습니다, 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네. 우리나라가 그걸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결국에는 훌륭한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리형 인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인공지능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 뭐 K 콘텐츠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소프트 파워를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뭐랄까요 이렇게 창조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게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K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미 있었던 소재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창작을 해서 끌어내느냐. 네, 맞습니다. 최근에 와서 끌어내서 작품화 시켰기 때문에 네, 네, 네. 히트를 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무슨 뭐 갑자기 없었던 것이 아니라 네, 5천 년 동안에 문화가 농축됐던 것을 누군가가 끌어내는 창작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그 백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창조형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회사가 채용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하지만 어떻습니까?
적응해야 그렇죠. 살아남으려면 예 방법이 적응- 없죠. 방법이 없죠. 그리고 네. 근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저는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들한테 이미 챗GPT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했고 걔는 챗GPT로 글로 쓰고 챗GPT로도 코딩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왕 그 이어서 오늘의 주제가 5천만 전 국민이 어떻게 인공지능 챗GPT를 생활할 것이냐라고 하잖아요. 네네. 계속 우리 그 백 교수님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시죠. 무슨 네네. 얘기냐면 네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챗GPT를 생활 속에 적용하겠느냐. 네네네. 그걸 좀 짚어주시죠. 네. 저게 저희 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넥슨의 프로그래밍 대회가 이제 네. 8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연습 문제를 풀다가 틀려가지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사실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챗GPT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저거 답을 이제 챗GPT 내용 해설을 보더니만 그거를 보고 수정하더니만 다시 빵점에서 100점이 됐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제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챗GPT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챗GPT가 어떤 걸 해줄 수 있고 못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니 저런 그리고 걸- 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네네. 생각을 정리해서 명령을 그렇죠. 입력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것이고 창조형과 맞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바뀌는 맞습니다.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더 이게 답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그렇죠. 아니고 답은 어디든지 해줄 사람은 엄청나게 바드한테 물어도 되고 빙한테 그렇죠. 물어도 되고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능력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챗GPT나 바드나 이런 걸 계속 이용하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챗GPT 시대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어떻게 워딩으로 명령을 입력할 것이냐. 네. 왜냐하면 그게 이게 더 그 챗GPT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시킨 말을 네네. 명령을 따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원하는 것을 문장화 시켜서 입력할 것이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만 잘하면. 예. 자, 그리고 우리 그 최 원장님. 최 원장님도 뭐 그 책도 2권씩이나 쓰시고 또 뭐 강의도 다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원장님은 현실 생활에서 강의라든지 현실 생활에서 챗GPT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이제 등단 시인입니다. 아, 그래요? 등단 시인이에요. 한 뭐 1년을 가서 그 시를 배우고 등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챗GPT에다가 어떤 시를 써줘 그러면 시를 끝내주게 써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서 퇴고만 딱 해가지고요. 아니 혹시 뭐 그 네. 쓴 게 있습니까? 쓴 거 있죠. 아,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조만간 저희 한국 AI 예술협회 네. 거기 있는 그 회원들과 함께 시도 쓰고 그림도 그려가지고 시화전을 청담동에 있는 카라스 갤러리에서 하고요. 또 시화집도 낼 예정입니다. AI 네. AI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 그 우리가 무슨 협회라고 그랬죠? 한국 AI 예술협회입니다. 아, 예술협회. 예술협회. 네. 그거는 모든 분야가 총망라하게 됐네요. 네. 거기는 문학, 문학도 있고 그림도 회화도 있고, 네, 있고. 음악도 있고 뭐 다 있는 분들이 다른 거에 관심은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술을 하겠다 AI로 그랬더니 좀 연세가 드신 50대 분 이상 분들이 네.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교육을 받고 시를 쓰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죠. 야 이렇게 시가 나오는가. 사실상 그 정도가 되면은 포기했다가 완전히 새로운 희망을 가졌네요. 그렇죠. 희망을 갖고 이제 또 시인, 예. 사람 시인을 모셔가지고 그 시를 퇴고하는 방법을 또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시가 인공지능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시의 초안이 나오면 퇴고로 해서 이제 나의 작품 만드는 거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수차월에 그려줍니다. 그 시에 맞는. 그렇죠. 그거로 시화전을 탁 하고 시화집을 만들고 그러면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옛날에 그 감성이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 시를 읽으면서 네.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이 있고 취미가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삶의 가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50대, 60대도 우리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GPT를 활용하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삶, 사회에 이바지하는 삶이잖아요. 참 아주 제 GPT 얘기를 하면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까는 이제
중학생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또 우리 최 원장님도 50대, 60대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다 초월해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그 챗GPT 그 활용 가이드를 책까지 쓰신 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본인 실생활에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시청자들에게 아주 말씀해 줘야 시청자들이 와닿을 거잖아요. 소위 말하면 머나본 당신이 아니라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네네. 그걸 오늘 주제가 그걸 전달하고 싶은 맞습니다.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백 교수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봤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시청자들이 이걸 정말 강추하고 싶다. 네네네. 예, 말씀해 주시죠. 아 저는 사실 요즘에는 검색을 잘 안 합니다. 저는 다 챗GPT하고 바드하고 빙하고 이렇게 네. 브라우저를 3개 쓰고 있습니다. 그 구글 크롬 브라우저 쓰고 있고 바드를 쓰기 위해서 뭐 빙도 쓰고 빙을 쓰기 위해서 빙 쓰고 그리고 네이버 웨일이나 이렇게 3가지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하지 않고 저는 뭐 최근에 뭐 레시피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 쇼츠 뭐 강연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유튜브 그 VOD를 찍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칠레 요리 식당을 개업하는 컨셉으로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칠레 유리. 칠레 식당을 이제 네. 개업해가지고 네. 마케팅하는 걸 컨셉으로 뭐 브랜드 명도 잡고 네. 거기 레시피도 만들고 뭐 그런 거 컨셉을 하고 있는데 챗GPT 다 나옵니다. 챗GPT가 칠레 요리 레시피도 나오고 뭐 칠레 요리에 대해서 어떤 마케팅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은 거의 안 합니다. 거기가 훨씬 그 챗GPT가 훨씬 좋아서 바드도 좋긴 한데 바드는 좀 이렇게 컨텐츠 자체가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제가 또 저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와이프가 이제 뭐 사주라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쭉 하더니만 그 어떤 제가 근데 저는 사실 사주를 잘 몰라서 모르는데 와이프가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공지능 이미지를 이제 그려줬거든요. 아까 그래서 와이프가 입력하는 얘기를 쭉 하니까 그래서 저런 이미지, 조개 이미지가 저도 이제 내용을 다 기억을 못 해가지고 한겨울에 모닥 뿌리고 뭐 주위에 물이 있고 자꾸만 나를 끌어가는데 그 나는 낮은 평지에 어떤 산이 있어가지고 내 옆에는 금강겠지만 나를 데울 나무는 없어.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니까 챗GPT가 저런 식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사실 여기에 미드저니가 그려준 건데 미드저니가 어떤 그 느낌으로 저렇게 멋진 그림을 그려준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자기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인생 초상화처럼 그런 컨셉을 그려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제 위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런 부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사주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다. 네네네. 그 사주를 풀어줄 때에 뭐 당신은 추운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네네.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럼 뭐, 아까 저런 그림으로 네네네. 표현을 해주면 네네네. 전달이 더 쉽겠잖아. 이게 쭉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죠.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사람이 사실 기억에 남는 거는 대화보다도 한 장의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그림 한 장으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생 초상화처럼 그려준 거죠. 참 이거 뭐 끝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오늘 제가 주제를 하는 것처럼 5천만 전 국민이 인공지능 챗GPT를 실생활에 쓸 것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을 모신 건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시를 쓰는데 쓴다 그러시잖아요. 네.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요즘에 이제 ESG 경영 보고서라는 걸 이제 씁니다. 경영 지도사 분들이나 또 기업에서도 보고서를 많이 쓰는데 PDF를 인공지능이 읽어요. PDF 파일을 이제 집어넣으면 그래서 거기 이제 chatpdf.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chatpdf.com 거기다가 PDF 파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그 SK나 뭐 어느 기업의 뭐 CJ의
그 ESG 경영 보고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요, 얘가 읽어요. 네. 읽은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목차 잡아줘, 목차 빼줘, 뭐 S 부분에 대해서, 소셜 부분에 대해서 뭐 요약해줘.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지도사나 아니면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에 있는 자료들, PDF 자료를 읽어서 대화하면서 보고서를 쓰니까 한 며칠 걸리던 보고서가 금방 써지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기업에서 그런 교육들을 받기를 또 원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만들면 PDF 저기 만들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네.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뭐 며칠 걸리던 걸요. 그렇죠. 여기다 집어넣고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파워포인트가 정말 1분 만에 만들어져요. 1분 만에 쭉 나오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네. 이게 챗GPT를 통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 PPT를. 네. 예. 그리고 PDF도 읽어서 보고서도 만들 수 있고 네. PPT도 만들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주 4일 근무자가 정착될 것 같고요. 그래서 8시간 근무가 아니라 한 4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그 백 교수님 네네. 강의를 하시니까 네네네. 학생들은 어떻게 챗GPT를 받아들입니까? 핵심은 아까 우리 백 교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관리형 인재에서 네네. 창조형 인재로 네. 5천만 국민을 바꿔야 된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야 하향 곡선에 있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교육이 중요할 텐데 네네. 실제 대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대학생 얘기하기 전에 저희 애가 이제 블로그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블로그를 처음에 안 썼어요. 네. 그 공부가 달콤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제가 블로그 하나 쓰면 2,000원씩 줬거든요. 네. 2,000원씩 줘가지고 그거를 한 석 달인가 하고부터 그 다음부터 자기 혼자 쓰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뭐든지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이 공부가 달콤하다는 걸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야지 이제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 대학생도 마찬가지. 사실 챗GPT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과 무서워하는 학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챗GPT를 써가지고 내 인생에 적용해서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무섭다고 하는 학생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도 고민인 거죠. 챗GPT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는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여전히 좀 그런 거 좀 두려움이 아니 있는 오히려 사람들. 그것을 제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안 그런 쓰면 감점을 준다든지.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이제 물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것들을 이제 유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근데 그것도 저는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그 본인들이 어떤 그거니까 그런 부분도 존중해 주려고 하고 저는 가급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뭐 존중은 존중이니까 또 그거. 그럼 실제 우리 백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강의할 때에 네네. 챗GPT를 쓰도록 유도를 하는 게 어떤 사례가 있나요? 저는 뭐 제가 뭐 가끔씩 뭐 이렇게 보고서나 이런 뭐 술제를 내야 할 때가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챗GPT를 이제 써서 네. 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네네네. 예. 그러면은 우리 최 원장님. 네. 그럼 실제 그 강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챗GPT를 실질적으로 쓰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죠. 예. 그걸 좀 사례를.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의를 가서 보면요. 한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왔는데 가장 쉬운 아수겁 쓰는 사람 그러면 3명이에요. 네. 네. 리튼 쓰는 사람 없어요. 챗GPT 써본 사람 그러면 5명 정도 있어요. 근데 안 쓴대요. 100명 중에서 네. 5명. 5명 정도. 아, 근데 왜 안 쓰냐고 물어봤더니 질문을 해봤대요. 네. 대통령이 누구야? 뭐 이런 거 질문한 거예요. 네. 질문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21년 9월 30일까지 자료만 얘가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몰라요. 네, 지금 대통령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단순한 것들 질문을 해보고 에이 이거 별로네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도서관 사서인데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챗GPT가 모르는 질문, 예를 들어 뭐 그 도서관에 뭐 이렇게 뭐 도서 분류표를 어떻게 해줘, 그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써보고 어떤 분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못하니까는 포기하고, 가치가 없다. 네, 가치가 없다고 필요가 포기하고, 어떤 분은 또 너무 단순한 질문을 하고 나서 에이 별로네 그러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단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에스컵, 아수겁부터 써보시라는 얘기죠. 거기 가서 편지도 한번 써보고 시도 한번 써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재미를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리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리턴 넘어가면 카테고리가 쫙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뭐 카피라이팅을 써줘, 뭐 자기소개서를 써줘 등등 카테고리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들한테 그거 알려주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아 교수님 이거 자기소개서 쓰느라고 너무 고민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초안이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훨씬 더 시간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단축되겠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요 면접 연습까지 해줍니다. 그렇죠. 면접 연습까지 얘가 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면 면접 연습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그러면 리튼이라는 데 가가지고요 면접 연습 들어가가지고 삼성전자 쓰고 직군 마케팅 직군 해놓으면 거기에 질문이 나와요. 네, 뭐 그 왜 마케팅 직군에 질문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타이핑을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답변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면접관하고 같이 면접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초기에 너무 쉬운 거 해가지고 틀리니까 뭐 별별 없네. 그렇죠. 네. 또 너무 전문적인 했다가 답변이 신통치 않으니까 별볼이 없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너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든지 차근차근 기초부터 가야 되는데. 예. 오늘 이러한 과제 질문들을 주고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싫든 좋든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 5천만 국민들이 하루빨리 적응해서 지금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올리는 진짜 10등 국가에서 13등이 됐더라고요. 빨리 보고를 해서 뭐 5등도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모두 잘 사는 코리아 속에 살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백 교수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백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 인공지능 챗GPT를 쓰도록 조언하고 싶으냐는 거죠. 저는 아까 저희 중학생 아들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이제 시대적인 대세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를 가지고 뭐 학생 아니면 네네. 주변에 네네. 알고 있는 이런 네네. 분야, 이런 분야에 어떻게 그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다 좀 짚어보시죠. 저는 회사에는 직장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 그 특히 충돌이고 강론. 네,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면 이제 기획 문서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까 ESG 보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요즘 쓰고 있는 뭐 보도 자료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하게 있으면 다 챗GPT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챗GPT한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써주면 아주 디테일하게 써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는 얘기를 하면 브랜드명 아이디어라고 그런 거를 브랜드명을 제안해 달라고 하면 이제 브랜드명에 어떤 브랜드명과 그 이유를 10개를 제안해 주십시오 하면 걔가 이제 그 앞에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제안하면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지어지고 그게 아니고 뭐 기획 아이디어도 내가 어떤 회사에 무엇이 누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잘 이제 그 내용을 해서 하면 그 뭐 10개를 제안하면 잘 제안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톱다운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면 끝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 모든 문제를 챗GPT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 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취향으로 프랑스에 가고 싶다. 네네네. 그것도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드나 이런 쪽에 요즘은 이제 구글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바드도 그렇고 요즘엔 여행 계획서까지 짜줍니다. 그리고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플러그인이라는 게 이제 좀 새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익스피디아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 연계해 가지고 여행을 예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까지 서비스를 이제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한데 베타 서비스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올해나 내년쯤 되면 이제 그런 부분 챗GPT하고 여행까지 계획도 쓰고 예약까지 하는 그런 것들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최 원장님, 뭐 전국을 누비면서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참 이런 분야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챗GPT를 썼으면 좋겠다, 아쉽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분야에 이렇게 좀 추천을 하고 싶다, 조언을 하고 싶다.
그 농업인들이 그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상도 만들고 블로그도 하고 등등등을 하시거든요. 근데 농사 지으시랴 그런 컨텐츠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그렇죠.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짜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농산물 홍보 영상을 찍는데 대본을 짜줘. 뭐 제목을 만들어줘.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기다 내 아이들 더 집어넣어서 하면 유튜브 한 편이 나오는 거고요. 또 블로그 오늘 비 오는데 쓸 게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블로그 글감 좀 잡아줘. 그럼 잡아줍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 아이디어 집어넣어 쓰면은 블로그도 쓰고 유튜브도 하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농업인들이 이 농한기나 이럴 때요. 챗GPT를 좀 많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 실제로 뭐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전국의 농업교센터에서 농업인 대상으로 이런 챗GPT 활용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농업 관련 기관에서 이걸 많이 합니까? 네. 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지방 소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루 빨리 그 농어촌에 계신 분들에게 인공지능 챗GPT라든지 이 부분을 통해서 지방을 살리지 않으면 네. 지방에 엄청난 투자를 해내야 됩니다. 그 자원들이 사장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 아까 그 농어촌 지역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얘기하시죠. 네. 실제로 요즘에 이제 농업 교육하러 가면요. 젊은 층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죠. 귀농, 귀촌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 분들은 일단은 능하잖아요. 뭐 그렇죠, 이 그렇죠. 인터넷을 활용한다든가 컴퓨터 활용하는 그분들이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음. 근데 기존에 이제 있던 관행농법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못 따라가는 아예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 못하네. 그래서 가가지고 가장 쉬운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동되는 아수겁 알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수겁만 알려드려도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죠. 아수겁에 가서 오늘 블로그 어떤 주제로 쓸까 내용 좀 써줘. 그럼 쭉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보고 타이핑 치고 더 내용을 쓰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격차, 뭐 정보의 격차, 기술의 격차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격차들이 요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젊은 분들과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부담이잖아요. 네. 예. 우리 백 교수님 뭐 연령도 지금 네. 중고 그러니 그러면 네네. 이게 가정에 계시는 가정주부들 네. 우리에게도 이게 상당히 내가 볼 땐 중요하다고 네네네. 보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뭐 수납 정리를 한다든지 네네네. 뭐 메뉴라든지 네네. 사실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은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분야별로 이걸 쓴다면 엄청나게 효율성을 가질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가정주부가 바뀌면 우리나라 사회가 바뀔 정도로 권력이 세잖아요. 맞습니다. 그 좀 가정주부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가정주부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챗GPT한테 물으면 사실 대부분 대답을 해주는데 청소를 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정리를 그럼 해줍니다. 청소를 어떻게 명령을 입력하면 될까요?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항상 한국이란 단어를 쓰거든요. 아. 왜냐하면 한국이란 단어를 안 쓰면 얘가 전 세계를 이해하고 그렇지,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뭐 중소형 아파트에 뭐 화장실 청소를 할 때 어떻게 나는 게 때를 이제 뭐 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질문하면 챗GPT가 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네네네네. 답이 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까 레시피는 최근에 제가 본 거 중에 가장 재밌는 거는 이제 특이한 뭐 초콜릿 갈비찜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네, 예. 챗GPT가 레시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튜브에서 한 25만 명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초콜릿 갈비찜을 챗GPT가 알려준 초콜릿 갈비찜을 만들고 그거를 자기 아들이랑 되게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콜릿 갈비찜이라는 게 사실 누가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 챗GPT 그걸 레시피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좀 특이한 레시피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를 해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죠. 레시피부터 뭐 살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 그러면은 반면에 챗GPT가 만능인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좀 서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최 원장님 지난달 14일에 그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규제법 안을 만들어 지금 협상이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럼 왜 그 유럽연합이 이런 법을 만듭니까? 제가 그 6월 9일 날 그 오픈 AI 대표 샘 앨트만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거기 참석을 했거든요. 행사에. 근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자기도 두렵다.
네, 이거를 좋은 용도로 쓰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요즘에는 그걸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뭐 보이스 피싱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안 좋은 방향으로 한다든지 또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좀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그 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또 미국의 뭐 그 의회에 나가서도 그 미국 의회에서 좀 규제를 해달라 할 네.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노벨이죠. 그렇죠. 과학자. 그분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 그건 원래 광산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전쟁용으로 썼기 때문에 예, 노벨상을 만들어서 막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샘 앨트만도 고민인 거예요. 양이 있으면 의미 있단 네, 말이죠. 좋은 용도로 만들어놨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생겨나고 부정적인 걸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떤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좀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또 요즘 소송도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왜 내 걸 가져다 쓰느냐. 그래서 뭐 대기업들끼리 소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예. 그리고 우리 백 교수님 네. 화면에 나오지만 자 화면 올려주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GPT를 쓸 때에 우리가 꼭 유의할 사항 저 4가지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저게 이제 국정원에서 나오는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왔고요. 그런 부분들 크게 4가지를 보면 정확성 확인, 뭐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데이터 보호,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성종의 맥북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챗GPT가 그렇죠. 만들어주면 그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있지 않는 사건이지만 그러니까 항상 챗GPT나 이런 부분들이 AI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성이나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 데이터 보호 뭐 이런 거 할 때 데이터를 이제 내가 개인정보를 안 남겼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결정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부분들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일 앞에 경제 성장률 화면 좀 올려주실래요? 예, 지금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은 우리들의 직업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경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고 있고 며칠 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GDP가 12에서 13위로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시대에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빠르게 반영해서 시대적 흐름을 반전시키고 대한민국이 G5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인공지능 챗 GPT를 생활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